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우리말의 언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일본어 방식의 영어 발음, 그리고 특히 훈민정음 표기에서 사라져버린 받침 글자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어에서는 문자 하나에 소리 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자음으로 소리가 나는 글자가 있습니다. X 발음하고요. L 발음입니다. X는 크스로 소리가 나고 L은 제가 쌍리을 표기를 주장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우리말에서는 존재하고 우리말로는 충분히 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언어 표현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죠. 일제강점기 이후로 훈민정음 표기의 현대화라는 명목 하에 일본인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언어학자들의 현대 언어학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 원리에서는 받침 표기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두 개의 자음이 겹치는 경우, 두 개의 자음이 겹칠 때 하나의 소리만 표기하거나 아예 받침으로 표기하지 못하는 원리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영어의 X 발음을 제가 써놨습니다. 아마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한국인들은 현재의 한글 표기를 익히고 알고 있다면 저걸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받침으로 두 개의 소리를 표기했습니다. 크하고 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기가 일본인 발음으로 바뀌면 아주 황당무계한 발음으로 바뀝니다. 일본인들이 언어 생활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언어 생활인데. 근데 일본인들의 언어 생활 방식을 우리가 따라한 거죠.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한국인들의 언어는 대학생 수준인데 우리는 초등학생 수준의 그 언어 표기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원리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X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훈민정음 표기 방식으로 받침 두 개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만 놓고 보면 X 두 개의 자음이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어 방식에서는 결코 이런 소리를 표현할 방법도 없고 표현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음 하나, 키읔 하나만, 크 소리 하나만 표기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옷도 혼자서 자음으로 동떨어져 있지를 못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알파벳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소리를 나열해 보면 여러분의 시야에도 아마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기 원리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일본어 방식의 글자를 기본 현대 언어학이라는 그런 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직관적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자, 일본어는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더 편할 겁니다. 여기에 모음을 하나 넣습니다. 의하고 을을 넣었죠.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 당시부터 영어에는 없는 이 의 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분명히 의 소리 있는데 라고 하겠지만 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의 소리가 명백히 없습니다. 의를 표기하는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언어의 구조 그리고 훈민정음 표기의 기본 원리인 모음의 의가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 소리가 있다는 생각도 못했고 글자로서 나타낸 방법도 없으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의 소리가 특이하지만 명확히 자기들 귀에는 안 들립니다. 어찌됐건 자음 두 개가 겹치는 글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X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일본어 표기 원리죠. 저는 왼쪽에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자음 두 개를 겹칠 때 받침으로 동시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을을
모음, 영어에 없는 을을 추가시키고 모음을 추가시키는 발음. 이게 일본어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대부분 다 으로 표현을 하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 그 일본어 발음이 되면 우를 넣기도 하고 오를 넣기도 하고 r을 넣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x라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을 일본인들은 x라고 발음합니다. 필연적이에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언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글자 표기 원리, 없는 소리 넣고 해서 글자가 3개로 바뀝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생 수준의 글자 표기 원리가 우리의 훈민정음 방식이라면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는 없는 소리 막 억지로 집어넣는 이러한 표기 원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 표기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않겠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 그러면 영어에서 어떤 제품, 뭔가를 그냥 쭉 우려낸 국물, 사골 있죠, 사골. 사골 국물. 이렇게 쭉 우려낸 거. 진하게 우려낸 거. 한 유머도 제가 사골로 한번 몇 번씩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랫동안 곰국 끓이듯이 푹 끓여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extract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 좀 이 발음을 다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품으로 물건을 출시하면서 푹 고왔습니다. 완전 푹 고운 진한 국물이에요. 자, 이거를 뭔가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X로 표현되는 거, 추출하고 뭔가를 추출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 발음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X. 자동차 이름도 아니고 어쨌건 X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X라고 써놓고 이제 일본 발음으로 X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발음이 우리말에 또 들어옵니다. 일본 사람 흉내 내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데 X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본 발음을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발음이 엑기스예요. 지금도 이 엑기스라는 용어를 이해할 분들 정도면 연령대가 좀 있으시겠네. 자, 그러니까 어쨌건 이 엑기스라는 말이 일본어 발음 엑스에서 온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영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식 발음으로 바뀌고 그 발음을 또 한국인들이 X라고 읽었으면 될 건데 갑자기 또 일본어 발음을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 뭐 푹 오려내서 진한 국물 나온 거 이거는 진한 국물 말 나오니까 또 입맛 다시는 분들이 있네. 어쨌건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어떤 물건이나 제품, 식품을 만들 때 엑기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어 발음 표기 방법이 우리말에 적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한글 영어 표현이나 외래어 표기에서 이런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자, 영어에는 자음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의 모음 글자가 일본어처럼 글자로는 5개입니다. 물론 발음으로 다 다르게 나지만 어도 있고 뭐 우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가 나겠지만 글자가 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음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죠. 그럼 자음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자음이 겹치는 소리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 만약에 저처럼 받침에 자음 2개를 표기한 외래어 표기 있으면 가져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없으면 뭐 112나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하시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동반장한테라도 뭐 알려주세요. 자, 어쨌건 이 X라는 기호, 물론 이 X를 나라별로 혹은 언어권별로 다르게 읽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음 2개가 겹치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로마자로 X라고 표시해 놓으면 숫자 10이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이러한 표기 원리를 비과학적이라 그러고 현대 언어학이라고 하면서 일본어 방식처럼 자음 모음을 넣어버리는 발음, 그래서 X 발음이 엑기스가 돼버리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죠. 옛날에만 그렇지 지금은 안 그래. 그래요? 자, 그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발음 있죠? 코스프레입니다. 이게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예요. 우리말에서 많이 쓰이죠. 코스프레라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특히 많이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코스프레라는 단어, 영어 단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만들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코스튬. 이거는 전통 의상이라든가 무슨 연극 복장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난데 제가 그 왕의 복장을 입고 내가 왕이 될 땅인가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제가 갑자기 여기에 군복을 입고 있다든가 아니면 한복을 입고, 저도 한복 입고 강의할 때가 간혹 있는데 뭐 그런 거, 이게 바로 이제 커스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플레이가 연결돼요. 연극, 놀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지 마음속에는 귀족이면서 가서 육개장 먹고 순대 먹고 시장하고 어울리면서 아이쿠 이거 싸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여기서 먹어야 제맛이지 막 이러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행태를 이제 표현하는 말로 커스튬 플레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커스튬 플레이처럼. 그래, 좋아요. 뭐 영어 단어는 없는 표현이지만 이 단어를 이제 일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인들이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치면 코스플레이가 됩니다. 제가 방금 플레이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런데 L 발음을 일본인들은 받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음 두 개를 겹치는 발음은 그냥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냥 막 혀 늘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물론 저한테 오면 제가 다 교육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자, 어쨌건 L 발음이 두 개의 자음을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플레이 하나로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는 S 받침을 표기를 했습니다. 시옷으로 표현했고요. 자, 그러면 코스플레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스플레이. 영어 단어는 아니었지만 일본인들이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플레이라는 발음에서 리을이 두 번 겹치는 이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인들은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볼 수 없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좀 들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운동 경기 하면 프레이 이렇게, 그리고 뒤에다 이제 이름 넣고 선수 이름, L 발음이 어디로 가버렸죠. 뒤에 가면 또 제가 또 다른 단어 해줄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럼 플레이 발음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정말 글자로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리을 어디로 사라집니다. 일본인들 못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씁니다. 왠지 여러분들 편안하지요? 와, 이 일본어 방식의 언어 표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이 플레이 발음에서 L 발음 들어가는 두 개의 자음이 일본어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일본인들이 영어 발음을 그렇게 못하면서 일본어에서는 정말 영어 발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서 들어온 말들.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저렇게 조합해가지고 막 씁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뭐 영어 발음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모지, 이모티콘 할 때 일본인들의 용어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렇게 용어를 딱 들으면서
이거 만든 사람 일본 사람 껴있어 분명히. 언어 표현 보면서 이거 비트코인 만든 사람 내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이야. 발음이 그래.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그 말 듣자마자 근데 일본 사람 맞을 거예요 아마. 자, 그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어쨌건 L 발음이 이렇게 이제 그 리얼리 사라지면서 일본인들은 영어 발음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제가 가서 저기 누구를 만나서 물어봐야 되나? 와타나베 만나야 되나? 어쨌건 그 사람들한테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발음도 안 되면서 영어 갖다가 새로운 단어 많이 만드시냐고. 그래서 갑자기 나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게 영어 단어 있는 줄 알고 난 진짜 나도 이 영어 단어 어디에 있지? 이렇게 갸우뚱하게 된다고. 자, 그리고 우리말에서 일본어 발음 가장 많이 쓰이는 또 표현이죠. 엊그제도 저도 또 누구하고 통화하다가 몇 프로 해줄게요 이런 얘기 들어서 몇 프로라 내가 골프 치는 저는 골프도 못 치는데 그 몇 프로라는 성씨가 있나? 김프로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프로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말에서 쓰는데 이 표현 역시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지요. 두 개의 단어를 아마 합친 걸로 보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두 개의 단어, proportion과 percentage가 이제 합쳐진 단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프로테이지라고 검색해가지고 어디 있냐고 찾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단어 없는데 그 단어 뭐예요? 묻지 마세요. 자, 그러면 받침에서 두 개를 표현하지 못하는 일본어처럼 이렇게 P하고 R이 앞에 겹쳤을 때, 즉 피읍과 리을도 당연히 일본어 방식은 되지도 않죠. 받침도 못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모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받을 때 또 저도 이제 김프로 왜 몇 프로야 이렇게 프로 갑자기 우 발음을 섞어서 발음을 하지요. 영어에 없는 모음 막 넣습니다. 자음 두 개를 겹치지 못하는 이 발음.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두 개의 소리를 내는 경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경우 있지만 영어에서는 자음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 두 개 겹치는 건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죠. 그럴 때 첫 소리에도 저는 글자 표기 두 개를 한 번에 합니다. 제가 1995년도에 이 발음 표기를 개발하고 발표하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훈민정음 표기, 그러니까 제가 글자를 계속 영어 발음을 표기하다 보면은 지금의 한글이 아니라 점차로 세종대왕의 그 글자 표기로 변질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건 그 원래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제가 이럴 줄 알고 있었나 봐요. 지금도 광화문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 앞에서. 자, 그래서 점차로 이렇게 글자 표기를 하고 영어의 소리 원칙에 의해서 표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만나게 되는 게 세종대왕 표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글자 표기에 가장 과학적이며 원칙에 충실한 글자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음과 자음이 겹칠 때, 세 개까지 겹칠 때, 저는 세 개까지 겹칠 때까지 했잖아요. 그 세종대왕한테 자랑하려고. 대왕님은 두 개까지만 표기했죠. 영어 발음 보니까 세 개 겹치는 발음들, 이런 발음, spurs, three, 이런 발음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쓰담쓰담 해주세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몇 번 쓰담쓰담 해가지고 제 머리가 좀 빠졌어요.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어쨌건 우리 생활에 들어온 일본어 발음, 이런 발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일본인들이 영어 발음을 정말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영어, 자기들의 언어 구조 가지고는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제가 아까 이제 와타나베한테 이제 전화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본식 영어 단어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니면 친밀감이 쌓이는 표현으로 그 스킨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킨이 피부에 해당되고 신체로 비유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쉽이라는 거는 friendship, 친밀감 이런 거 나타낼 때 하는 단어.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학술적으로 또 정의를 했어요. 인간의 그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때 더 사람은 친밀감을 느낀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날 때 친밀감 느끼려고. 저는 굉장히 수줍음 많이 타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일부러라도 이제 막 손가락 탁 올리면서 야 하이파이브 좀 해보자 이렇게 해주고 하이파이브도 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까요? 자, 하이파이브 올리세요. 손 이렇게 올리나요? 저는 이거 가위바위보에서 내가 이겼네. 자, 어쨌건요. 이러한 그 신체적인 접촉의 친밀감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스킨십이니 뭐 이런 표현을 일본인들이 만들어서 영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죠. 자, 곁들여서 몇 가지 이제 사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일본 발음 중에서 자음 두 개 겹치는 거 말고 이제 일본인들 발음에 리을 또 안 쓰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신발 신는 거, 실내에서 신는 신발은 뭐라 그래요? 슬리퍼스 이럽니까? 쓰레빠라 그러죠. 자, 쓰레빠라는 발음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쓰레빠 발음에 보면은 리을이 어디로 가버렸죠. 꼭 집에 가도 슬리퍼가 어디로 갔어요. 슬리퍼 꼭 한쪽만 있듯이 꼭 한 짝이 사라졌네, 리을이. 그럼 누가 물고 가요? 고양이에요? 아니면 강아지예요? 자, 꼭 한 짝을 누가 물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온 발음이 뭐예요? 쓰레빠. 자, 좋아요. 거기까지 먹었어. 그렇다 쳐요. 자, 근데 또 뒤에 가면 일본어인들의 언어 표현 방법이 있죠. 어를 아로 발음하는 거. 일본어의 모음이 5개. 아에, 이, 오, 우. 더 찾아보려고 그래도 없어요. 근데 어가 빠졌네. 굉장히 중요한 어 발음. 그 어를 못하니까 걔네들 어떻게 해요? 아로 하지요. 어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어 단어만 놓고 보면 제가 표기했죠.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읽을 수 있다니까요. slippers. 되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slippers. 근데 여기에서 리을 빼고 갑자기 리가 또 발음이 어려우니까 레로 발음하고 어 발음 빠지고 쓰레빠가 되죠. 어 대신에 아. 일본인들 어 발음 못하니까 우리한테 또 영향을 끼친 일본어 발음이 있습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 그런 분들은 분명히 어린 시절에 이런 걸 보면서 자랐을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이런 거예요. 이 곱부에서 오 발음. 여러분들 이거 읽으라면 다 읽어요. 컵으로. 다 읽는데 오로 합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 발음 못하니까. 여러분들 어 발음 못해요? 제가 처음에 우리의 언어 습관이 대학생 수준이라면 일본인의 언어 표기 원칙은 그보다는 많이 좀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본다면 어 발음 못합니다. 오 발음 해야 되죠. 그럼 니네들이나 그렇게 하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면은
컵이라고 발음할 수 있음에도 곱부가 뭐냐고요. 곱부. 슈퍼에 가서 제가 자주 하는 거. 과자 이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일본어 천지더구만. 그 중에서 바다 코코넛. 욕 나올 뻔해. 우리가 이제 발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버터, 버러. 지금 젊은 친구들 다. 제 강의 듣는 젊은 친구들은 다 그거 하잖아요. 그 뭐 어머니 아버지가 바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엄마 아버지 가르쳐요? 어쩔 수 없죠.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알려드릴 수는 있잖아요. 이게 이쪽 섬나라에서 건너온 발음을 하고 있다고. 자, 발음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영어 발음들은 일본어로 들어가는 순간 외래어나 외국어에서 전부 다 발음이 되어버립니다. 이렇듯 우리의 언어 생활에 일본인 방식의 언어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어 버렸죠. 그리고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를 따라가거나 글자 표기 원리가 우리의 글자 표기에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원래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글자 표기. 그래놓고 이렇게 글자 표기를 했을 때, 자, 훈민정음 방식으로 세종대왕 방법으로 가자 했을 때 쓸모가 있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동영상 올리잖아요. 일일이 글자 표기 해가지고 한번 그 글자 표기 거기에 담긴 그리고 이러한 글자 표기를 일본인들에 의해서 훼손당하고 근데 그렇게 훼손한 거를 현대화하고 과학화라고 포장을 하면 안 되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들어온 일본인들의 원리 그리고 그게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